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무난한 옵션 만기를 보냈고 스트레이트 상승을 해서 종합주가지수 2718포인트로 종가 고가 마감했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생산자 물가지수 급증을 핑계로 나스닥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장마감 30분 남겨두고 낙폭을 크게 만회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전일이 우리 증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분석하고 해외 시장 대응 전략까지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선물이 강보합 출발 후 조심스럽게 상승을 시작했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내가격 콜옵션, 즉 콜 360 이하의 옵션들은 델타에 맞추어 조금씩 환매가 되었지만 환매되는 양이 적었죠. 심지어 콜옵션 365와 367은 변동성 매도로 인한 하락까지 나왔는데요. 콜 367이야 뭐 그렇다 쳐도 콜 365를 오전 10시 30분경 누른 것은 이거 그야말로 콜옵션 매수자들을 반드시 떨고 가겠다는 액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반대로 풋클래스에서는 개정과 함께 닥치고 풋옵션 매도가 쌓였죠. 이번 3월물 옵션 시장 특징이 콜 클래스에서는 미결이 많이 쌓여 있었지만 풋 클래스에서는 델타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사가들은 좀처럼 미결이 쌓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시장이 꼭지를 찍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풋 매도가 안 쌓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옵션 만기이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마치 이거 제로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 이거 움직이는 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오늘 만기 결제인데 시가 강보합 출발이다. 그리고 현물 매수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그 상황이 파악이 되면 풋 360 이하의 옵션은 뭐 쳐다볼 거 없고 풋 362, 또 365 얘네들이 어떻게 미결이 찍히는지만 보면 되는 건데 362 같은 경우에는 개장 후 2시간 동안 4만 계약이 발행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버티던 풋 365도 개장 후 2시간 동안 2만 3천 계약이 미결이 찍혔죠. 그러면 하방은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두리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냐 이건데 오전 10시까지 그렇게 많이 풋옵션 매도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가격 콜옵션, 특히 콜 365, 367 얘네들 매도도 쌓이면서 그러면 그냥 365 가두리인가 싶었는데 오전 10시 이후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조심스럽게 매수하기 시작했죠. 오전 10시까지 선물 매수 뭐 3천억 한 거야 뭐 선물 매도 포지션 손절매라고 보지만 현물 매수를 늘리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화권 증시가 오전 내내 눌림이 나온데도 아랑곳 않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는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선물 롤오버 동향을 보면 3월물, 6월물 선물 스프레드는 평균 1.5포인트에서 28,000 계약 정도만 롤오버 되는데 참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듯이 이번 3월물의 선물 포지션을 뭐 장중이 됐든 만기 동시 효과가 됐든 다 치워버리고 가려는 쪽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3월물의 선물 롤오버가 유난히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근월물이 되는 6월물 미결제 약정 출발은 24만 6천 계약도 되지 않았어요. 완전 포지션이 텅텅 비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3월물 선물이 장중에 청산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만기 결제를 다 받아버렸는데 그러면서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 바스켓이 종가 고가로 달리고 현대차도 상승한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저 PBR주 바스켓들이 아주 큰 시세를 낸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 치고는 참 얌전한 하루였는데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높아서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콜옵션 스퀴즈, 그러니까 콜 매수를 막 하면서 시장을 땡기는 것보다는 그냥 풋옵션을 매도해서 결제를 해버리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현물 또한 동시효과에만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와 함께 선물 매수를 크게 줄이면서 6월물에 대해서는 시장 중립 혹은 약한 하방 포지션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4월물 옵션 시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4월물도 3월물과 마찬가지로 콜 클래스의 미결이 많아요. 그리고 풋 클래스의 미결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해외 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 시장의 변동성 수준이 높아서 옵션 가격에 대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콜 클래스의 미결이 과하게 많은 것은 지수의 상단이 여전히 단단히 막혀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위가 점진적으로 열려있는 아름다운 상승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제의 주가지수 종가 고가 마감은 선물 옵션 만기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6월물 베이시스는 이론 대비 마이너스 0.9포인트 저평가로 시작될 예정인데 선물 3월물의 특징이 이론 베이시스 대비 저평가된 것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래서 6월물 시장 베이시스도 거래일이 며칠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시장을 일방적인 하락으로 보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영상의 후반 대응 전략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전장에 또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유로스탁스 50 선물은 이 점심 무렵 이 5033포인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마찬가지로 시장의 상승이 이유에 대해서는 옵션 만기 하루 앞두고 콜감마 스퀴즈가 붙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미국 세션이 가까워지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폭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생산자 물가 발표와 함께 채권 가격 하락하고 비달러 바스켓 하락하자 미국 증시 개장 무렵에는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으며 이후 마감까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패시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채권시장과 통화시장은 오늘 의미 있는 스탑로스가 나왔습니다. 트리거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의 급등이에요. 전월 대비 0.6% 증가가 나왔죠. 특히 에너지가 4.4% 증가, 식품이 1% 증가한 등 이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앉았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거 무슨 6월 금리 인하야, 1분기 아예 망했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단기 채권은 물론이고 장기 채권도 3월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4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음봉이 나와버렸는데요. 이번에 채권 롱베팅하고 통화 롱베팅한 것이 거의 다 도루묵이 됐지만 아직 손절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으로 보면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포지션이 채권 매수, 엔화 매수, 오지달러 매수거든요. 근데 엔화 매수야 BOJ 이벤트 때문에 들고 있는 것이니까 빼고, 채권 약세 이유가 PPI, 그것도 에너지 가격 증가가 요인이다. 그러면 이 원자재 통화인 오지달러가 눌린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원자재들 계속 강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달러 바스켓이 모두 하락을 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 꾸준히 상승했던 이 달러 인덱스가 3월 들어서 하락 전환 시작한 거다. 그러면 추세 하락 확전 전환되기 전에 이 정도 고개 드는 건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상품 가격도 최근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받는다고 해도 이상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이 틀렸든 오지달러 롱 포지션 둘 중에 하나만 틀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년 국제 롱 포지션은 지금 변동성이 원래 어느 정도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늘리는 것은 충분히 견뎌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대신 본전이 왔다고 해서 포지션 더 늘리거나 그러진 않고 다음 주에 BOJ 그리고 FOMC 있죠. 그래서 그때를 전후로 포지션을 키울 계획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유럽 마감 때까지 골드가 눌렸는데 이번 주의 조정을 받은 자리까지만 밀렸죠. 그리고 구리도 장중 조정을 받은 부분은 유럽 세션 마감 이후 다 올라왔고, 기름은 러시아의 정유소 피해 규모가 윤곽이 드러나면서 브렌트 기름이 드디어 85달러 넘겼어요. 그러면서 텍사스 기름도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81달러를 넘기는 그런 스트레이트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번 러시아 정유소 피해가 기존 정유 처리량이 12%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주봉은 양봉으로 마감시킨 것이 확정이겠지만 다음 주에 유가가 추가 상승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 주에 구리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 돌파했고, 텍사스 기름도 80달러를 돌파한 등 원자재 가격이 살짝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지달러 롱은 굳이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시장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오늘 장중 매매가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에 대한 전체 시장의 반응에 비해 증시 초반 반응은 아주 얌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후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거칠게 움직였는데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장 전 프리마켓의 움직임을 보면 의외로 나스닥의 약세는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었죠. 우선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갭상승 출발하는 등 시총 상위 종목 상당수가 개장 초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갭상승 출발 후 5분 만에 방향성이 엇갈린 것은 맞지만 개장 초에는 변동성이 바닥에서 머물고 있었죠. 그렇게 10분 동안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이 시장을 당기려 했지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SOXS ETF 상위 종목들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를 2% 넘게 당긴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베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스닥은 빠르게 밀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스닥은 개장 후 30분 만에 첫 번째 저점 18,200포인트, 이거 6월물이에요. 이걸 찍게 됩니다. 이것은 3월물 나스닥 100 선물로 보면 18,000포인트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여길 또 찍자마자 또 강하게 반등을 해서 0시 무렵에는 낙폭을 거의 다 회복했죠. 이후에 기나긴 장중 조정을 거치다가 점심시간, 그러니까 한국시간 새벽 2시 반 이후로 또 반등을 했는데 30분밖에 반등이 안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상승폭을 까기 시작하자 오전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는데, 또 기가 막히죠. 장마감 30분 전에 새벽 4시 36분에 저점 찍고 나서는 또 그냥 닥치고 스트레이트 반등해서 일봉상 아주 중요한 21선은 어쨌든 회복해서 마감했어요. 자, 이렇게 시총 최상위 종목으로 주가의 급락은 틀어막은 채 이 베타가 큰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떨어내는 흐름이 나오면서 변동성 선물 3월물은 13포인트 중반에 출발해서 순식간에 14포인트 후반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5장의 나스닥 선물 3월물이 18,000포인트를 수차례 지지받았다가 이제 깨고 내려갔죠. 그때 변동성 선물은 15포인트마저 일시적으로 넘기게 됩니다. 근데 또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기계적 매수가 유입되면서 변동성은 다시 14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아직은 옵션 만기 하루를 앞둔지라 의미 있는 증시의 방향성 전환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지만, 하나 찝찝한 게 있어요. 뭐냐면 러셀입니다. 이미 지표 발표 전부터 러셀은 마이너스 0.3% 하락하고 있었는데, 개장하자마자 그 나스닥은 처음에 10분 동안 버텼다고 했잖아요. 근데 러셀은 그냥 닥치고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빠르게 마이너스 1.2% 찍었고, 이후 0시에 그 나스닥이나 S&P 강한 반등 시작했죠. 근데 러셀은 전혀 반등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반등 실패하고 나서 러셀은 또 추가 하락을 해서 21선 깨면서 마이너스 2.6%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 러셀이 하락분이 지난 한 달간 끌고 왔던 상승분을 몽땅 다 반납하는 것인데, 2월의 양봉 그리고 3월의 양봉 모두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전부 다 깐 거예요. 이게 시장이 진짜 체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피션트 세븐들, 이제는 세븐도 아니죠. 그냥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만인데, 어떻게든 이들 종목으로 이번 만기까지는 버티다가 다음 주에는 시장이 심각한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개별 종목 흐름을 보면 테슬라가 연일 하락하면서 162달러 선까지 밀렸는데, 이제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하향 이야기 나오고 또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어요. 참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다 좋다고 하더니 저가를 가니까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참.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면 하락 모멘텀이 더해집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조정 시에 중간중간 또 급반등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급반등 시마다 이렇게 하락 숏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은 숏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 바텀 피싱이라고 하죠. 저가가 시장이 쫙 밀렸을 때 날 잡아서 뭐 테슬라 매수하는 거, 이거 베타만큼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금융주의 대장주였던 JP모건이 무려 1.82%나 급락을 했어요. 이거 고가권에서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는데, 물론 전체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지만, 저는 이거 시장이 잘하면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전체 시장은 옵션 만기 전날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버텼다라고 보는데요. 조금 걱정되는 것은 변동성 선물 4월물이 목요일 하루로 도치줬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상승한다? 그러면 정말 4월물은 변동성 폭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하방을 틀어막은 상태지만 3월 월봉을 러셀이나 나스닥은 이미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마감시켰고, 만기만 보내고 나면 21선 이하로 밀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봐요. 다만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주식들이 다음 주 월요일 그 GPU 테크 컨퍼런스를 앞두고 선조정을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인 금요일에 추가로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초반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차월물 풋클래스 미결이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갭다운이 생각보다 약하면 초반에는 제법 눌림이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풋옵션을 매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장 초반에 갭다운 크지 않는다 그러면 외가격 홀 매도를 조금씩 쌓는, 그러니까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포지션을 밀어버리는 게 좋겠고, 풋옵션 매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PBR 주식 바스켓이 옵션 만기일에 종가 고가로 끝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반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물 가격은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은데, 6월물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0.9포인트 가량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선물이 더 이상 안 빠지면 선물 베이시스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풋 시세는 나지 않고 콜옵션 가격만 빠지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기간 조정 진입이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유럽 증시 만기까지는 저는 시장이 좀 더 반등하거나 어쨌든 버틸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 봐서는 유로스탁스 50 지수를 5,000포인트에 피닝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만기가 한국 시간 금요일 오후 8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이 잘 버티다가 유럽 세션 시작되고 나서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도 버티다가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장중 매도를 해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외에 현재 보유 중인 이 채권 롱 그리고 비달러 롱 이건 따로 손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